자, 이제 오프로드 코스를 만들어 놓은 곳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결국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차량은 아닐 거예요. 실제로 레디얼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기도 하고, 차의 지상고라던가 이런 것도 아주 높다라고 할 수는 어려운 차겠죠. 하지만 스위처블 AWD를 기반으로 해서 좀 안정적인 주행 가능하다라는 성격을 강조하는 거겠죠. 어쨌든 이 같은 차급, 물론 뭐 어느 정도 좀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은 같은 차급 안에서도 차들의 어떤 주행 질감, 그리고 이 조작하는 거에 따르는 그 차의 움직임 반응, 이런 것들이 다들 좀 차이가 있고 개성이 느껴진다라는 거는 또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특히 이 트레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트랙스하고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큰 차이를 보여주는, 어떻게 보면 진짜 세팅의 미학인 것 같아요. 네.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토크를 좀 비교적 낮은 RPM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을 해놓기는 해도 이 본격적인 오프로드에 쓰기에는 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. 그렇죠. 좀 작은 배기량을 좀 쥐어짜듯이 좀 초반에 토크를 좀 몰아주다 보니 네. 더욱더 사용에 유의가 필요하겠죠. 예. 컨트롤 할 때 좀 이제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뭐 이 차의 컨셉 자체가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가는 이제 그런 성격으로 만들어진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좀 가벼운 비포장도로 어느 정도 거친 그런 노면을 달릴 때는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프로드의 그런 락롤링의 이미지라기보다는 네. 이제 포장도로를 떠나서 이제 캠핑 사이트에 들어가는 그렇죠. 그 길까지, 네. 아니면 뭐 이렇게 성묘를 가는 길이라던가, 네. 그 정도의 도로에 최적화되어 있는 세팅이지 않을까 싶어요. 예. 이 정도 세팅이라 그러면은 사실 뭐 웬만한 인도 같은 데들은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수준이죠. 지금과 같은 이런 노면 조건에서는 뭐 앞바퀴만 불려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긴 하지만은 변화가 많은 노면에서는 이런 괜찮은 노면이 나오다가도 갑자기 또 안 좋은 노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AWD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그렇죠. 또 이게 이렇게 비포장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내렸거나 아니면 이슬이 내렸거나 했을 때 습기를 머금고 있어가지고 미끄러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. 또 특히 젖은 낙엽 같은 경우가 또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. 네. 이제 노면이 안 좋아지니까 AWD 시스템을 켜고 주행을 하겠습니다. 이 AWD 시스템을 켜면은 아무래도 뒤쪽으로 뒷바퀴로 구동력이 함께 전달이 되기 때문에 주행할 때에도 가속할 때 그 앞이 들리고 뒤가 가라앉는 현상도 좀 많이 줄어들고요. 그래서 전반적인 차의 움직임의 균형도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좀 더 안정감 있게 주행할 수가 있죠. 그렇죠. 이게 특히 좀 민감하신 분들은 전륜구동 차들이 보면 앞이 끌고 간다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이렇게 AWD가 되면은 이 후륜 쪽에서도 출력이, 그러니까 트랙션이 걸려주기 때문에 차의 전체적인 무게 밸런스라던가 차의 움직임 자체가 좀 더 앞뒤에서 같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얻을 수 있어서 확실히 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이라는 걸 얻게 되죠. 네. 사실 많은 분들이 안정감이 그렇게 중요한가? 라고 하실 수 있는데, 위기의 순간을 한번 겪어보시면 자동차의 안정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. 오프로드에서는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차와 어느 정도 좀 여유 거리를 두고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. 어차피 추월하려고 만들어진 코스는 아니니까 또. 네. 요 오프로드 코스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모래라던가 자갈이 많다라기보다는요, 이 고운 흙들이 습기를 머금어가지고 아주 맨들맨들하게 구성되어 있는 곳이 많네요, 여기는. 네. 그리고 건조한 모래들이라던가 자갈들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엑셀레이터 페달을 과하게 가져가면 이렇게 헛발질을 할 수 있는, 네,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, 여기가. 네. 그리고 그 노면의 흙 상태는 뭐 비슷한 구간이 길게 이어지기는 하는데
이 젖은 상태가 좀 많이 좀 다양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는 자칫 잘못해서 속도를 잘못 조절했다가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. 맞아요. 이런 데서 진짜 멋 모르고 막 무지하게 달리다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굴러 있는 차를 볼 수도 있고. 그렇죠. 이제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뭐 바퀴가 헛돌 수도 있지만은 이제 오버해서 좀 이제 미끄러진 바깥으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계곡으로 떨어진다거나 네.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. 물론 이제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걸 알고 있지만 네. 그래서 어쨌든 뭐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이런 구간 정도는 뭐 이륜구동 상태로도 충분히 달릴 수 있지만은 만약에 대비해서 어떤 보험 성격으로 이 사륜구동 모드를 사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. 사실 요즘은 이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에서 좀 비교적 안정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터레인 모드 노면 조건에 맞춰서 이제 ESP를 알맞게 조절을 해주는 터레인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. 트레일블레이저는 그 기능은 없습니다.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하드코어한 그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두고 만든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무리해서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. 이런 정도의 노면 상태면은 비가 좀 많이 왔다 그러면은 바로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. 어쨌든 사륜구동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은 네 바퀴 중에 어떻게든 접지력이 살아있는 바퀴가 있으면은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습니다. 개인적으로도 좀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은 굳이 코스트가 높아지는. 네. 그냥 SUV적인 성격 두면 존재하고 네. 또 이렇게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차에는 그 내리막 속도 제어 장치 힐 데센트 컨트롤도 없어요. 여기는 조금 미끄럽겠군요. 여기 또 거의 모래네요, 사실. 오호. 500m 앞에 시속 7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이게 막 엄청 험준한 코스는 아닌데 그렇다고 막 소형 SUV에게 친절한 코스도 아니네요. 그렇습니다. 타이어만 좀 잘 끼워도 사실 많은 노면을 커버를 할 수가 있죠. 그렇죠. 터레인 타이어에 AWD 조합이면은 사실 확실히 토크는 좋아서. 네, 정상에서 좌측으로 내려오실 때는 잘 보이지 않으니 천천히 주의해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. 코스를 그래도 좀 영리하게 꾸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500m 앞에 시속 70km 예정입니다. 이런 얘기하면 내려오실 때 GM 한국장 사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은 차의 단점이 드러나기 어렵게 코스를 잘 잡았어요. 그러면서 운전하는 집중력은 높을 수 있는 네. 코스를 잘 잡아서. 운전자 교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저의 오프로드 체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